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다. 소라는 교실 문을 닫고 책상 위에 쌓인 시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소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소라는 의도적으로 소유리의 시험에 낮은 점수를 매기려 했다. 소유리는 흑인 혼혈 학생으로 캠퍼스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다. 소라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꼈다. 왜 여기서 공부하는 거지? 한국에서 그런 생각이 소라의 마음을 지배했다. 소라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소유리가 교실로 들어와 소라를 직시했다. 선생님, 왜 제 점수가 이렇게 낮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소라는 순간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대면이었다. 소라는 28세의 젊은 교수였다. 서울의 명문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완벽한 삶을 추구했다. 가족의 기대가 컸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소라의 결혼을 재촉했다.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아직 솔로야? 그런 말들이 소라를 짓눌렀다. 소라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 여성에 대한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금기였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다. 소유리는 22세의 유학생으로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지만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겪었다. 난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만 왜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봐? 소유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강인했지만 내면은 상처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집으로 돌아가며 소유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왜 그 애를 미워하려 했을까? 소라는 자신의 편견을 직시했다. 다음 날, 소유리가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선생님, 제 채점 부탁드려요. 공정하게요. 소유리의 태도는 단호했다. 소라는 시험지를 다시 보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소라는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소유리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선생님. 그런데 왜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소유리가 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다. 선생님, 같이 앉아요. 소라는 거절할 수 없었다. 대화가 시작됐다. 소유리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한국에서 자랐지만 항상 외국인 취급받아요. 피부색 때문에 소라는 공감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결혼 압력, 사회의 기대. 두 사람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억눌린 감정, 외로움. 소라는 소유리의 눈을 보며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이게 뭐지? 소라는 집으로 돌아와 불안에 떨었다. 이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가족 모임에서 소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야.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소유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주, 소유리가 과제를 제출하며 노트를 남겼다.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자신감 생겼어요. 소라는 그 노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후회했다. 이건 안 돼. 선생과 학생이야. 소라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소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캠퍼스 행사에서 소유리가 소라를 찾아왔다. 선생님, 같이 산책할까요?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대화는 깊어졌다. 소유리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저 여성을 좋아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소라는 충격받았다. 자신의 감정과 일치했다. 나도.
그래, 그날 두 사람은 첫 고백을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사회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소율이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이게 나를 더 힘들게 할까?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카페, 공원, 숨겨진 장소에서. 하지만 소라의 동료가 의심했다. 요즘 소율이랑 자주 보는 것 같아. 소라는 부정했다. 그냥 상담이야.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커졌다. 가족에게 들키면? 사회의 시선은? 소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멈춰야 해. 하지만 소율이의 눈물 어린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소라는 다시 만났다. 그 만남은 더 깊어졌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소라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중할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거리는 추워졌다. 소라와 소율이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비밀이었다. 소라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아? 선생으로서 소율이는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다. 왜 나처럼 태어났을까?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 두 사람은 주말에 몰래 만났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소율이야, 나 때문에 힘들지? 소라가 물었다. 소율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선생님 덕분에 사람. 하지만 그날 소율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유리야, 한국 생활 어때? 빨리 졸업하고 미국으로 와. 소율이는 울었다. 엄마, 나 여기서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소라의 가족도 압력을 가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소라야,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 소율이가 있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라 교수랑 그 흑인 학생, 이상하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라는 불안했다. 들키면 끝이야. 그녀는 소율이에게 말했다. 조심해야 해. 우리 관계 숨겨. 소율이는 동의했지만 상처받았다. 왜 숨겨? 부끄러운가? 그 말에 소라는 미안했다. 아니, 사회가 이해 못해. 한 번의 실수로 위기가 왔다. 소율이가 소라의 사무실에서 키스를 시도했다. 문이 열리고 동료 교수가 들어왔다. 미안. 그는 나갔지만 소라는 공포에 떨었다. 다음 날 학과장에게 불려갔다. 소라 교수, 소문이 있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소라는 부정했다. 오해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소율이는 스트레스로 아프기 시작했다. 선생님, 나 그만두고 싶어. 소라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버텨. 우리 함께 할게. 가족 모임에서 소라의 여동생이 물었다. 언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소라는 털어놓고 싶었지만 못했다. 아무것도 아냐.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소라는 소율이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게 우리를 망칠 거야. 소율이는 울며 말했다. 선생님, 나 없이 살 수 있어. 소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소율이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소라 선생님 좋아해. 하지만 그 친구는 배신했다. 소문이 퍼졌다. 캠퍼스 전체가 알게 됐다. 사회적 압력이 시작됐다. 소라의 부모가 소문을 들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소라야,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소라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엄마. 아버지는 화를 냈다. 집안 망신이야. 그만둬. 소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소율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으로 왔다. 유리야, 그 선생 때문에? 내가 왜 그래?
소율이는 대답했다. 엄마, 사랑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 못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어떻게 할까? 소라가 물었다. 소율이는 결의에 차 말했다. 함께 싸워.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소라는 정직 처분을 받을 뻔했다. 증거가 없으니 경고로 끝내 학과장이 말했다. 하지만 명예는 실추됐다. 소율이는 따돌림을 당했다. 흑인의 레즈비언. 미쳤어. 동급생들의 말이었다. 소율이는 상처받았지만 소라를 위해 버텼다. 선생님, 나 포기하지 마. 봄이 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추웠다. 소라는 매일 출근이 고통스러웠다. 동료들의 속삭임, 학생들의 시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소라는 후회했다. 하지만 소율이의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오늘도 사랑해. 그게 힘을 줬다. 소율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졸업하면 자유로워질까? 그녀는 희망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소라의 아버지가 얼터메이텀을 줬다. 그 관계 끊지 않으면 너를 버릴 거야. 소라는 울었다. 아빠, 왜 이해 못해? 소율이의 어머니도 머물며 감시했다. 유리야, 미국으로 가자. 여기서 내 미래 없어. 소율이는 반항했다. 엄마, 나 소라랑 살고 싶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동성애자라고.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내가 왜 그래? 소율이는 혼자 남아 절망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다. 우리 도망칠까? 소라가 제안했다. 소율이는 동의했다. 그래, 서울 떠나자.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다. 소라의 여동생이 몰래 들었다. 언니, 그럴 수 없어. 가족 생각해. 이소라는 화를 냈다. 너는 이해 못해. 여동생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 이소라는 가족과의 대면을 피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에서 폭발했다. 나 소율이 사랑해. 그게 왜 잘못이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 너는 우리 딸 아냐? 소라는 집을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소율이도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나를 받아줘. 어머니는 말했다. 내 피부색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이젠 이것까지? 사회가 너를 용납 안 해. 소율이는 외쳤다. 사회가 바뀌어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떠났다. 미국으로 와. 아니면 혼자 살아. 소율이는 무너졌다. 소라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이제 우리만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소라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왔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졌다. 대학 교수와 흑인 학생의 스캔들. 댓글들은 하어시했다. 레즈비언. 역겹다. 외국인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소라는 그걸 보며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소율이는 강해지려 했다. 선생님, 우리는 잘못 안 했어.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깊었다. 소라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어떡해? 친구는 조언했다. 포기해. 내 미래가 중요해. 소라는 흔들렸다. 소율이를 버릴까? 결정의 순간이 왔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라는 증언했다. 우리 관계는 사적이에요. 직무에 영향 안 줬어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사진, 메시지. 누군가 유출했다. 소라는 충격받았다. 누가? 소율이의 친구였다. 배신. 미안해, 유리야. 내가 행복할 수 없어서. 친구의 말이었다. 소율이는 울었다. 왜 나를 배신해? 우정의 상실이 컸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소라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내 행동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위원장의 말이었다. 소라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소율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소율이는 말했다. 하지만 생활은 힘들었다. 소율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울까 걱정했다. 소라는 글을 쓰며 버텼다. 이 경험을 책으로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했다.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커. 소율이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유리야, 용서해줄게. 돌아와. 소율이는 거절했다. 엄마, 나 소라랑 행복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사회가 너희를 파괴할 거야. 예언처럼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레즈비언이래. 속삭임. 소라는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 소율이야, 미안해. 소율이는 간호했다. 선생님, 나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탓했다. 친구들의 배신이 이어졌다. 소라의 옛 친구가 말했다. 너처럼 될까 봐 무서워. 소라는 상처받았다. 우정이 이게 다야. 소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찾았다. LGBT 그룹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살아. 조언이 왔다. 소라는 참여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취업 면접에서 소라의 과거가 드러났다. 죄송하지만 불합격. 사회의 벽이었다. 가족과의 재회 시도가 있었다. 소라의 여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아빠가 아프셔. 소라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소라야. 미안해.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해. 소라는 울었다. 아빠, 나 사랑했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했다. 그 여자 버려. 소라는 말했다. 못해. 그게 나야? 소율이도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나를 인정해줘.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작은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싸웠다. LGBT 행사에 참가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당에 연설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동성애 반대, 외침. 소라는 두려웠지만 소율이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고난은 계속됐다. 소율이의 취업이 거절됐다. 내 배경 때문에 인종과 성 정체성의 이중차별. 소율이는 절망했다. 선생님, 나 그만두고 싶어. 소라는 안아줬다. 포기하지 마. 우리 변화시킬게. 두 사람은 활동가가 됐다. 블로그, 강연. 한국 사회의 변화에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소라는 건강이 악화됐다. 이게 우리의 선택 대가야?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소라와 소율이의 삶은 안정됐다. 소라는 프리랜서 작가가 됐다. 책을 출간했다.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소율이는 NGO에서 일했다. LGBT 권리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소라의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소라야, 소율이 데려와. 저녁 식사에서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유리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소율이의 어머니도 방문했다. 유리야, 행복하니? 소율이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사회는 여전히 하어시했다.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동성 결혼. 불가능 뉴스였다. 소라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변화해야 해. 소율이는 지지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두 사람은 역할 모델이 됐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이 떠올랐다. 배신, 손실. 그 모든 걸 겪을 가치 있었어. 소라는 물었다. 소율이는 대답했다. 네, 선생님. 당신과 함께라면.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소라의 어머니가 말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소라는 눈물 흘렸다. 고마워, 엄마. 소유리의 어머니도 유리야. 미안해. 화해였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소라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처음 만난 그날, 내가 너를 낙제시키려 했어. 소라가 말했다. 소유리는 웃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났지. 그들은 손을 잡았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희망이 있었다. 이 사랑이 가족과 사회를 무너뜨릴 만큼 잘못된 선택이었을까?